씨 바로 들어갈까? 아니면 독쌤 오면은 천천히 들어갈까? 천천히 들어가자. 천천히 들어가자. 그래. 아, 왜 이렇게 다들 안 오는 거야? 오늘 여기서 만나기로 했는데 교실에서 교실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뭐지? 그냥 지각을 밥 먹듯이 해. 부장인 내가 여기 앉아있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정말이지. 아이 참 문제 엄마 안 이거. 먹는다고요. 저 늦었어요. 아 친구 다 기다리잖아요. 불탄다, 불탄다. 우리 그 태그 혹시 달아야 되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해 줄래? 남량 특집, 남량 특집. 아 남량 사자성어. 냥아. 사자성어로 남량 특집이야. 여기 있는 친구들은 스쳐 지나갈 운명일 뿐이라고. 근데 죄송한데 남량 특집에 받침이 그 철, 구리, 납 할 때 납이거든요. 근데 누가 네. 남자 여자 할 때 남으로 적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누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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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빡대가리 새끼야. 질문 나비였어? 나위입니다. 레전드. 뱀곰파 씨. 저 30년 만에 처음 알았거든요. 아, 몰랐어. 빡대가리. 아니 머리카락 아니, 보면 백번 몰라요. 따로 외국인 나한테 말씀하지 말하지 마라. 마. 진짜. 공파는 외국에서 전화 가서 모를 수도 있어. 아, 러- 러시아어로 외국인이서? 말하는 어. 그분이서? 러시아어로 저 혼잣말 고향이 하며 서울 부끄러워. 기름동인 맞아, 비유. 맞아. 서울시 화곡동 안돼 말하면 안 돼. 말하면 안 돼. 무슨 변을 당할지 모른다고 요즘 세상에. 강서구 화곡동 출신인데요. 왜 아니, 있는 거야? 곰파 너 아라드 출신이잖아. 왜 그래? 여기서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 아, 과거가 있으셔? 얘들아 그러면은 우리 유튜브를 처음에 인트로를 따야 되는데 너 그거 알아? 공포의 쿵쿵 따라고. 뭐? 그게 뭐야? 그건 고대의 공포다? 주술이잖아. 우리 공포의 쿵쿵따처럼 처음에 좀 막 그 들어오는 장면부터 찍어야 되지 않을까? 곰파 시킨 대로 하자. 우리 내가 여기 이렇게 앉아 있을 테니까 너희들 다 한 명씩 들어오고 앉으면서 알았어. 자기 소개를 하도록 해. 그 독쌤 아니 반장 우리 처음에 하기로 했던 거 있었는데 아예 처음부터 다 틀렸네 그냥. 독해 처음에 이거 나랑 맞춘 거 있었는데 그거 그냥 처음부터 다 막 묵살해버려. 묵살해놓고 여기 우리 전부 다 여기 다 들어가가지고 그러고 나오기로 했었잖아. 그래서 카메라가 하나 더 있었잖아. 지금부터 버추얼 심야 괴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곰파 우리 여기 주변에 있을지도 모르는 악기들에게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 아 반가워 얘들아 난 30세 백곰파야. 와! 곰파는 그러면은 방송은 몇 시부터 하고 있지? 나는 오전 11시부터 하고 있는데 아, 오전- 시차를 적응해 가는 중이야. 아하. 원래는 4시였거든. 그래서 자주 늦어. 아까 얘기를 듣기로는 아라드 여신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야? 그거는 너를 물에 빠뜨린 다음에 설명해도 될까? 무섭다, 공파. 그러면은 아침 그래, 11시에 조심하자. 어떤 방송을 주로 하고 있어? 나는 종합게임을 방송하고 있어. 아. 옛날에는 던파 방송을 했지만 요즘에는 종합게임도 건드려보는 추세야. 그치. 좀 추세가 요. 그치. 하나로는 좀 그렇지. 자, 다음으로는 신입부원 봄냥이. 하이, 나는 유봄냥이고, 나는 저녁 6, 7시쯤에 방송 키고, 종합게임 방송이랑 축구 메뉴 어떡하냐? 중계랑 발로 중계하고 있어, 요즘에는. 아, 발로를. 그리고 원래 있던 고인물. 리아, 너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 귀신들한테? 안녕. 그래, 나 19살이고, 오전 10시에 방송을 하고 있어. 아, 다들 시간이 다양하네. 아침이랑 그러네. 밤으로 나뉘네. 맞아. 대기방으로 써주면 감사하겠어. 자, 다음 그게 무슨 말일까나? 뭔 말이야. 무슨 말일까나? 부장! 맞아. 나 여기 교실에 너희들을 모은 장본인 오컬트부 부장 도케이기라고 해. 나는 저녁 8시에 종합게임 방송을 하고 있어. 그래서 다들 좀 약간 좋아하는 편이야. 이런 괴담이라던가. 믿는 미신 같은 거 있어? 잠시만, 나 하나 있어. 뭔데? 나는 웬만하면 상대한테 내 행운을 줄 테니까 너가 행복하란 말을 하지 않아. 그럼 진짜 빨릴 것 같아서? 아니, 왜냐면 정말 이게 사람에게는 행운의 총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일 내가 행복할 만큼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런 말 하면 바로 퇴퇴퇴퇴퇴라고 이렇게 해줘야 돼. 바로.
왜냐면 이게 사람이 어느 정도 운이 정해져 있지 않을까? 운이 너무 많은 사람이 있다면 너무 불공평하잖아. 너무 배고프잖아. 야 리아야 그러면은 너 명절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도 안 하겠다?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지. 왜냐면 그 받는 사람이 너 그래 너도 열심히 살아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교환되잖아 교환. 만약에 근데 이제 여기 뜬금없이 백곰파 내일 방송 잘하고 내일 나보다 더 돈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라고 하면 바로 퇴퇴퇴퇴퇴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지. 저거 알았으면 진짜 좋겠다고? 이기적이네요. 저런 애들을 네. 가까이 두면 안 돼요. 소시오패스 기질이에요. 이런 미신을 믿습니다. 진짜 어이가 없네. 이런 얘기가 나올 줄 몰랐어. 나는 이거 물어봤을 때, 나 막 점보러 갔다 온 적 있는데 뭐 이런 거 맞은 적이 있었어. 막 이런 얘기 할 줄 알았는데 저런 얘기가 나올 줄은 몰랐어. 저 좀 머리통 뒤져봐봐야 돼 한번. 봄냥이는 혹시 그런 거 없었어? 우리 집은 기독교 집안이라 그런 분이 없어. 크리스천이야. 너 그럼 여기 왜 왔어? 그러니까 아니 저- 기독교 집안인데 오컬트 동아리는 왜 왔어? 그러니까 나는 오크텐지 모르고 왔다니까. 뭐? 불러서 왔어. 야 누가 불렀냐 쟤? 야 봄냥이는 그러면은 아예 점 같은 어. 것도 본 적 없고 관상도 본 적 없어? 관상도 본 적 오. 없고 사주도 본 적 없고 점도 본 적 없고. 사주 보고 왜냐면 혼나? 기독교 쪽에서 미신이긴 하니까. 응. 그러면 언니. 오늘 사연 같은 거 말할 때도 전부 다 와 진짜야 와 무섭다 이래놓고서는 마음속으로 미신이군. 가짜 아니, 가짜. 근데 난 이런 편이야. 나는 이제 내가 믿는 신도 존재하는 신이니까 귀신도 존재한다고 생각해. 신기하다. 야, 그럼 봄냥아 너 그것도 있어? 그 뭐지? 그 지주스가 내려주는 그 이름이 있잖아. 막 크리스티나 이런 거. 아 세례명. 세례명? 세례명. 그거 있어? 그거는 약간 요한. 가톨릭적이어가지고 나는 없어. 너 요한이야? 아 기독교 살짝 아, 노잼이네 노잼. 기독교 노잼이다. 그럼 노잼 발언. 저는 이 발언과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얘들아 나 어릴 때 진짜 받기 위해서 신기한 한 거였구나. 거를 경험해 본 적이 있어. 그게 무슨 일이랑? 나 아, 6살 때 바야흐로 바야흐로 6살. 난 24년 6살이었지. 전. 야 그런 얘기는 안 해도 돼. 24년 난- 몇 년도지? 조용히 해! 2000년이네 그래도? 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에 커다랗게 치였지. 그리고 목격자에게 진술을 받아서 알았는데 정말 세게 부딪혀가지고 10m쯤 날아가서 머리를 꽝 하고 바닥에 부딪혔대. 나는 정신을 잃은 채로 애가 움직이지를 않았었대. 숨도 안 쉬는 것 같고 그렇게 몇 분 동안 애가 가만히 차가운 바닥에서 쓰러져 있었는데 갑자기 그 애가 으아! 이러면서 울면서 우리 집 쪽으로 기어갔대. 몸은 다 부러졌는데. 그래서 그래서 무섭다. 그러고 나는 그 주변에 있던 우리 동네 아줌마한테 발각이 돼서 차를 태워가지고 병원에 가서 CT를 체험했어. 그러고 엄마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너 친 사람이 뺑소니야. 빨간색 스포츠카였거든? 그 차가 엄청나게 빠르게 가가지고 사람들이 목격을 많이 못했대. 그래서 너의 진술이 필요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 좀 풀어서 얘기했겠지 6살이니까. 그치. 그래서 얘기를 딱 하는데 나 정신을 잃고 나서 꿈을 꿨는데 하얀색 옷을 입은 아저씨가 나를 들어서 바닥에다가 살포시 내려줬어 라고 했더니 그 이후부터 엄마가 갑자기 천주교가 됐어요. 그거. 계속 다녔어. 그러고 나서 천주교가 아니었는지 이번엔 기독교로 가가지고 기독교를 다녔어. 그래가지고 내 썰을 들은 목사님이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살인아입니다. 그래서 나는 거기서 되게 유명해졌지. 정말 놀라운 사실. 내가 사고가 난 그 횡단보도 자리는 정말 사고가 많이 나는 많이 나는 구역이었는데 신기하게도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은 나밖에 없었어. 유일한 생존자. 할렐루야. 이거 신기하네. 신기하긴 하네. 그러고 보니까 너네 뭐 태몽 이런 거 있었어? 나 궁금해. 있어. 뭔데? 야, 근데 너 지주스 차일드인데도 태몽이 있어? 아니, 궁금해. 주변 분이 꿈을 꿔서 그 꿈을 그냥 들어서 이게 그럼 얘 꿈 아니냐 이렇게 된 거긴 하지. 신기하다. 꿈은 꿀 수 있잖아. 알겠어. 미안해. 뭐라 했어? 아무튼 그래서 태몽이 뭐라고? 그래서 태몽이
약간 부끄러운데 다른 사람 먼저 얘기하면 안 돼? 엑셀부터 얘기해봐. 알겠어. 나는 우리 엄마가 뱀 꿈꿨어, 뱀. 나 그래가지고 내 페트로누스는 구렁이야, 구렁이. 페트로누스가 뭐야? 페트로누스 야, 안 너 믿어? 영어 잘하는 척 좀 하지 마. 못 알아들었겠어. 아니, 이거 해리포터에 나오는 건데? 아 몰라. 페트. 야, 다음. 미안한데 구렁이. 독쌤. 어. 나도 뱀이야. 진짜? 미안해. 근데 뱀 꿈이 딸 꿈인데 뱀 꿈꾸고 태어난 아이들은 다 똑똑하다는 얘기가 있어, 진짜로. 아 그래서 내가 야, 이거 미아보다 그러니까 저거 어쩐지. 민증인 듯. 응. 이 둘이 얘기하니까 좀 있어. 신뢰가 안 가. 어떡하지? 근데 나는 자세한 스토리가 있어. 뭔데? 대빵만한 대왕뱀이 이제 우리 엄마 몸으로 들어간대. 어. 우리 엄마 배가 이렇게 가득 찼다가 응. 스르륵 하고 이제 작은 뱀들로 스르륵 이렇게 나왔대. 오, 신기하다. 어머. 어. 우리 엄마는 그냥 뱀 목격담. 왕큰 뱀이 있고 그 주변에 조그만한 이제 그 작은 뱀들이 이렇게 그 뱀한테 이렇게 약간 머리를 조아리는 형태로 이렇게 있었대. 그런 꿈을 꿨대. 야, 둘 아, 다 악마 같아. 둘 다 안 나갔다고. 나는 너뭐 보여? 동물이 아니야. 넌 뭐 십자가야? 아니, 난 동물은 아니고 나는 양말? 삼촌인가? 아빠의 이모의 아들? 그 사람이 꿔준 꿈인데 푸쿠츠 야, 왜? 귀여운데 왜? 푸쿠츠 밭에서 그 삼촌이랑 아빠랑 같이 고추를 따고 있었대. 고추를 다 따고 한 바구니를 보니까 그 풋고추 사이에 빨간 고추 하나가 있더래. 나 궁금해서 고추 관련된 태몽을 찾아보니까 고추가 약간 재물운이랑 관련이 있대. 돈. 오, 친하게 지내자. 실례가 안 된다면 아이스크림 하나만. 야, 봄냥아, 쟤네 둘은 뱀이야. 넌 뭐야? 백범. 그러게, 난 그러니까 꿈꾸는 꿈도 나는 궁금해. 뭐야. 나 거북이. 근데 어울려. 무슨 거북이야? 오래 사나? 그냥 거북이야. 뭐 우리 엄마 세대 때 무슨 악어 거북, 붉은기 거북 그런 거 나왔겠냐? 그냥 거북이 나왔겠지. 너. 그냥 거북이 목격담인 거야 그러면은? 몰라, 그냥 거북이래. 근데 거북이 되게 세. 거북이 맞아. 오래 사잖아. 음. 그래서 오래 살고 있는 거 아니야 배고파? 그니까. 뭐 나는 30살 전에 죽었어야 돼? 야, 그 교통사고 살아남은 것도 그런 꿈꿔서 그니까 그런 거지. 10m 그러게, 날아가는데 그러게. 사는 게 어. 어디야. 왜 나이로 받아들여 곰빠야? 좀 찔려? 이게 미쳤나? 좋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각자 약간 성향까지 싹 다 파악해 봤는데요. 이 다음에 이제 본 코너. 무더운 거의 드디어. 여름을 시원하게 해줄 시청자분들의 사연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따단. 나다. 첫 번째 사연이에요. 첫 번째 사연 누가 읽어주시겠습니까? 바로 제가 하겠습니다. 익명의 사연자께서 8년 전 군 복무 중에 겪었던 사고를 보내주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8년 전 저는 서울 강남에서 가까운 군 부대에서 운전병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로 부대에서 새벽 5시에 기상을 한 다음 영관급 간부를 태우러 출발해서 출근을 시켜주는 게 주 업무를 맡았죠. 복무를 하던 어느 날 저는 항상 그랬듯이 아침 5시에 일어났고 세수와 양치를 하려고 세면도구를 챙겨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컴컴한 곳에 유리창에 반사된 세면대만 쭉 나열되어 있었죠. 저는 평소와 다름이 없이 그냥 덤덤히 불을 켜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날따라 왠지 안에서 사람의 그림자가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는 뭐 같은 장병이겠지? 하면서 불을 딱 켰는데 근데 사람이 있어야 할 곳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뭐야? 잘못 본 거야. 잘못 봤나? 뭐지? 아무도 없었나 보다. 다들 이런 경험 한 번씩 있잖아요. 그 순간부터 계속 이상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계속 누군가 나를 지켜보는 듯한 그런 기분이. 그 일이 있은 후에 저는 깨름칙한 기분을 뒤로하고 이제 차키를 받아서 새벽 어두운 주차장을 뚫고 근무를 서기 위해 차에 올라타려던 그 순간 그때 또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뒤를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뭐야? 그렇게 세 기분 번이나 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던 저는 들갑들갑 호들갑이라고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계속했지만 그래도 뭔가 이상했어요. 부대 자체가 과거에 고문과 같은 잔혹한 짓을 했다고 알려져 있어서 만약에라도 진짜 그 원한이 있는 귀신이 나한테 오는 건가? 하고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귀신인가? 아닌가? 귀신인가? 아닌가?
자, 그 일을 근데 제가 버린 것도 아니잖아요? 저 운전만 했는데 속으로는 내심 괜찮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묵묵히 차에 시동을 걸고 출발했습니다. 출발한 지 10분쯤 지나서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에 진입하는 길이었는데요. 그 순간에 또 그 기분이 또 느껴지는 거예요. 또? 엄청 소름이 끼치진 않지만 뭔가 쎄한 그 감정, 살면서 정말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고 바로 사이드 미러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서 화장실에서 봤던 그림자가 얼핏 보였어요. 아 정말 뭐야! 저는 소리까지 내뱉으면서 왜 짜증을 내요 귀신한테. 저는 소리를 내뱉으면서 곧장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차선에서 속도를 천천히 줄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이드 미러를 봤는데 아까 분명 봤던 그림자가 없었어요. 정말 평범한 화물차만 사이드 미러에 비춰뒀는데요. 분명 그 그림자는 사라졌지만 이상하게도 제 기분은 바뀌지가 않았어요. 막 소름이 돋고 무서운 건 아니지만 뭔가 모르게 쎄한 그 기분. 전 정말로 이상한 기분에 차를 고속도로로 바로 진입시키지 않고 우측 안전지대에 비상등을 켜고 세웠습니다. 누가 옆에 타 있었으면 너 뭐하냐? 뭐 큰일 있다 그래? 라고 말할 만큼 비상적인 행동이긴 했지만 그냥 제 기분과 제 직감을 믿었어요. 그렇게 얼마 시간이 지난 뒤 저 앞에 가던 차량들은 아무 문제 없이 고속도로로 잘 진입하고 있었거든요. 여태 제 앞을 지나간 차는 모두 문제가 없었는데 하필 제가 사이드 미러로 봤던 그 화물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려오던 차량을 박아서 200m 가량을 그대로 밀고 지나가 버렸어요. 200m나? 그때 충돌한 사고가 장면이 아직도 머릿속에서 생생합니다. 화물차가 그 승용차를 박은 순간 저와 제 앞에서 진입하던 그 승용차는 거의 와. 반으로 찌그러졌고 뒤에서 박은 화물차는 앞 유리창이 깨지면서 파편이 사방으로 튀고 그대로 쭉 밀고 나가다가 옆으로 누워버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진짜 너무 몰라서 저도 모르게 씨발 진짜 뒤질 뻔했네 하고 엄청 크게 소리를 지르었습니다. 아마 운전자가 졸음 운전을 했던 것 같아요. 이때의 사고로 인해서 그 구간은 오전 10시까지도 차량이 정체됐고 저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손발이 떨렸지만 그래도 부대에 무사히 복귀했습니다. 정말로 그날 제 눈에 보였던 건 뭐였을까요? 혹시 고문을 당했던 억울한 혼령이 그저 다른 사람한테 옮겨간 것 뿐일까요? 해당 사고가 일어났던 날 사고 기사가 수연히 찾아봤지만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양재 부근에선 사고가 있었는데 처리는 끝났지만 달래 내부터 서초까지 7km 구간 정체되었다는 간접적인 내용밖에 찾지 못했어요. 전 8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의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와. 아 진짜 직접 링크도 남겨주셨네 기사 링크. 맞아요. 기사도 실제로 있는 실제 와. 사건입니다. 맞아요. 거울에 비쳤던 그 형체는 뭐였을까요? 근데 사실 사연만 들어보면 있잖아요. 구해준 거 아니야? 감사해야 그거 되는 수호천사 거 아닐까요? 오히려 그러니까. 약간 좀 좋은 이야기 같은데요? 괴담보다는. 그러니까. 아니면 갑자기. 진짜 죽이려고 따라왔는데 이제 에임이 맞지 않았던 거지. 아 브론즈야. 어쨌든 이런 실화 사연이었습니다. 니니아님의 첫 번째 이야기. 그 그림자는 무엇이었을까? 그 그림자는 요? 무엇이었을까? 입니다. 무서웠나요? 저는 재밌었는데. 저도 약간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너무 이제- 과몰입하게 잘 읽어주셔가지고. 아니, 혹시나 이제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화장실 가고 싶은 분이 생길까봐 제가 완급 조절을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네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사연. 두 번째 사연은 내가 준비해온 거 읽어줄게. 이건 제가 재수학원을 다닐 때 오. 친구였던 가명 쿵철이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름이 때는 오랜 시간 수험 생활로 스트레스가 쌓여있던 시절. 아마 공부하기 싫어하고 또 재수할 때도 몰래 핸드폰을 들고 와서 야계를 하던 쿵철이에게는 매일 다가오는 야자 시간이 야계. 지루함의 지옥 같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쿵철이는 야자를 버티지 못하고 야 야자 째고 피방 가자 하면서 친구들을 꼬셨다고 했습니다. 쿵철이의 친구들은 흔쾌히 그러자고 했지만 맨날 야자를 째고 PC방을 가는 것이 지겨워서 그날따라 좀 참신한 다른 걸 해보자고 했대요. 그래서 생각한 게 지금은 완전히 폐허가 된 대전 꿈돌이 랜드로 폐허 공포 체험을 가자고 한 겁니다. 쿵철이 친구들은 아니 곧 닫혀있으면 어떡할겨? 라는 말을 했지만 괜찮여 갔다 오는 걸로 운동이여 라며 모두들 공포 체험을 가기로 했죠.
구수하게 읽어주세요. 구수하게. 콩철이 어디 사려? 서울 사람이라. 뭐요? 아니 내가 읽어줄게 사세요. 그러면. 괜찮냐? 갔다 오는 거는 운동이야. 라며 모두들 공포 체험을 가기로 했죠. 콩철이와 일행은 모두 자전거를 타고 다녔는데 그날도 5명이 함께 야자를 재고 늘 타던 자전거에 몸을 실어 꿈돌이랜드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몇 분을 달려 도착한 꿈돌이랜드. 쿵철이와 친구들은 운 좋게도 철창이 열려 있어서 쉽게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대요. 쿵철이는 이제 아무도 줄 서지 않는 매표소에 자전거를 두고 한 손에서는 후레쉬를 들고는 잔뜩 기대를 품은 채 놀이동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바닥이 말라버린 후름라이드, 아무도 없는 음식점, 낙엽만 쌓인 범퍼카 등 마치 아포칼립스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기분을 만끽할 수 있었다고 했어요. 그렇게 하나하나 감탄하며 망가진 놀이기구들을 구경하던 그때 쿵철이 친구 중 한 명이 야, 저 그림 좀 이상하지 않냐? 그리고 친구가 비춘 후레쉬에는 얼굴이 일그러진 형태로 웃음을 띤 왕자와 공주가 손을 붙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불쾌한 이 그림을 보고 뭔 놀이공원에 저런 게 있냐? 이러니까 망하지 하고 그냥 지나쳤다고 했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놀이동산을 한 바퀴 순회하고는 숫도 없노? 이러면서 공포 체험을 마친 상태로 뿌듯하게 다들 해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쿵철이의 친구 중 한 명이 자기 지갑이랑 셀카봉을 놀이동산에 놔두고 온 것 같다고 같이 가달라고 하는 거예요. 친구들은 그걸 다시 어떻게 찾냐? 그냥 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무조건 찾아야 된다고 말하며 나중에 버거를 사주겠다는 친구의 부탁에 쿵철이는 그날의 의리 겸 같이 가주었습니다. 친구한테 귀신 들린 거 아니야? 그 추운 날씨에 다시 한번 자전거를 붙잡은 쿵철이와 친구. 그리고 놀이동산 속 아무도 없는 음식점 벤치에서 친구가 놓고 온 지갑과 셀카봉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놀이동산에 가보니까 어제는 밤이어서 그랬는지 안 보인 것들도 잘 보이고 그래서 또 색다른 느낌이 있어서 친구와 쿵철이는 놀이동산을 느긋하게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때 쿵철이는 야, 어제 이상한 그림 있지 않았냐? 그거 다시 보러 가자. 친구에게 다시 그 그림을 보러 가자고 말했습니다. 터벅터벅 걸어서 그림 있던 곳 앞에 섰을 때는 정말 처음 느껴보는 강도로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고 해요. 왜 그렇게 소름이 돋았냐면 말이죠. 사실 그때 본 그림은 그림이 아니라 놀이공원에서 사진 찍을 때 얼굴을 집어넣은 판넬 간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그 얼굴은 뭐야? 그리고 쿵철이가 바로 그 판넬을 찍어서 어제 같이 갔던 친구들에게 보냈더니 친구들도 분명 얼굴을 봤다고 그리고 그 생김새도 똑같았다고 말했대요. 학교에 다시 도착한 쿵철이와 친구는 이 이야기를 다시 친구들과 나눴고 모두의 반응은 하나같이 마치 귀신 봤던 것처럼 경악을 했다고 합니다. 그 그림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랜 수험 생활로 피폐해진 아이들이 본 환각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오래된 놀이동산에 남아있던 귀신이었을까요? 내가 준비한 괴담이야. 아니 내 이야기는 여기까지? 이 얼굴 그럼 지켜본 거야 우린? 그니까 얼굴 너무 내밀고 무서운데? 쳐다보고 있었던 거지. 와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요.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실제 지옥까지 나와 있어서 조금 무섭다. 그러니까. 그 원래 막 그런 거 맞아. 있어. 이렇게 놀이공원, 막 학교 그 밝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몰려있던 공간 있잖아요. 그런 데서 밤이 돼서 사람들이 싹 빠지고 나면 낮에 양기가 차있다는 거에 약간 반작용으로 음기가 그런데 싹 몰려든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 약간 이 시내는 도키야! 그 니아 얼굴이 왜? 야, 얼굴이 얼굴 왜 그랬어? 얼굴이 어떡했어? 돌아가 있었어. 다음 다음 사연. 전에요. 세 번째 사연. 안녕하세요. 공포 사연은 처음 써보는데 제 경험담이 부디 여러분들의 여름을 시원하게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남성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겪었던 일인데요. 그때 제가 고등학교 1학년으로 저는 기숙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학교에 들어갔을 때는 선후배가 같은 방을 쓰는 구조라서 많이 떨리기도 했고 또 눈치도 많이 봤지만 학교가 뭐 군대도 아니고 그리고 또 다행이었던 건 선배들이 다들 장난기가 많은 분들이셔서 덕분에 잘 적응하면서 나름 재밌는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는 사건이 생겼는데요. 그날은 전국 모의고사를 쳤던 날이었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처음 보는 모의고사라서 그냥 경험 삼아 친다는 생각이었고
그때는 야간 자율학습도 없고 늦은 수업도 없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수학여행을 갔을 때처럼 친구들이 있는 기숙사 방에 모여서 떠들기도 하고 핸드폰을 하면서 놀고 있었죠. 저 역시 친구들 방에서 떠들다가 잠깐 제 방에 들렸는데 선배 여럿이 방 한쪽에 모여서 무언가를 둘러싸고는 열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배들 가운데에는 검은색 봉투가 있었죠. 봉투에 뭐가 들었길래 다들 뚫어져라 저것만 보고 있었는지 궁금해서 저도 힐끗 봤는데 그 봉투 안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노란 부적들이 돈다발처럼 들어있었습니다. 오? 민수 왔어? 이거 학교 앞에서 주운 건데 너도 봐봐. 이야기를 들어보니 누군가 학교 교문 앞에 검은 봉투를 두고 갔고 선배들이 지나가다가 발견해서 그 안을 열어보니까 안에는 부적 뭉치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한참 호기심이 많은 선배들은 결국 그걸 기숙사까지 들고 온 거죠. 그걸 왜 두고 와? 아니 완전 그러니까. 공포영화 시작 스토리 아니야? 그러니까 선배들은 그때부터 한참 동안이나 봉투 속을 보면서 이 부적에 대해 떠들었습니다. 뭐 불길하다, 이상한 저주 부적이다, 그냥 다들 흔히 할 수 있는 이야기였어요. 그렇게 한참을 얘기하다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민수야, 너 이거 가질래? 우린 이거 무섭다. 아 그걸 왜 날 줘? 그러니까 짱처리하지 마. 무서워. 뭐야? 그리고 민수가 저는 착해서. 네, 이거 제가 좀 더 보고 버릴게요. 라고 대답했죠. 사실 제가 살던 곳은 옛날부터 귀신 이야기가 많던 지역이었습니다. 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어릴 적부터 이런 것에 관심이 있었고 또 살면서 이렇게 많은 부적을 한 번에 보는 경우도 없었기 때문에 이걸 보자마자 호기심이 발동했던 거죠. 사실 제가 걱정하고 긴장했던 것과 달리 별일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요. 우선 그 봉투를 받은 저는 신기한 마음에 부적 하나는 꺼내서 펼쳐봤는데 거기에는 의미를 모르는 문자들만 가득했어요. 그리고 친구들 방에 가서 보여주자 친구들은 곧장 2층 침대 위로 올라가서 기겁을 하며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고 너 부정 탄다 라고 하면서 빨리 버리라고 했죠. 뭐 제 딴에는 부적이라고 하니까 뭐 특별한 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별일이 없으니까 저도 흥미를 잃기도 했고 또 모르는 부적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부정을 탄다는 말은 들은 적이 있어서 봉투 그대로 기숙사 복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친한 중학교 동창들이 단톡방에 미리 찍어둔 부적 사진들을 올렸어요. 이게 뭔 뜻인지 아는 사람? 그러자 단톡에 있던 친구들은 이상한 거 버려라. 뭐하러 주웠냐? 이런 말을 하면서 서로 장난을 주고받고 있던 그때 한 친구가 뭐야? 갑자기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야, 그거 당장 버려라. 그냥 톡으로 말하면 되는데도 친구는 굳이 저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는 부적이 든 봉투를 빨리 버리라고 재촉을 했어요. 하필이면 그 친구 가족 중에 무당분이셨던 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 친구가 진지하게 말하니 뭔가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게 뭔진 알고 버리자는 마음에 이게 뭔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친구가 그 부적에 대해 들어보니 이 부적들이 사용자에게 복을 가져다주고 그 사용자의 애군, 즉 나쁜 기운을 흡수하는 부적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애군을 흡수한 부적은 오래 지나면 안 되고 없애야 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길가에 버린 뒤에 다른 사람이 부적을 만지면 그 부적을 마지막으로 만지는 사람에게 모든 애군이 옮겨간다는 겁니다. 결국 마지막 사람에게 모든 애군이 붙어 주변에 귀신이 붙거나 가위에 눌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필 선배를 거쳐서 이 부적을 마지막으로 만진 사람도 저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그럼 이거 내가 버렸는데 그걸로는 안 되는 거야? 그냥 불태우면 안 되나? 친구는 소용없다고 말하더군요. 그 부적을 없애려면 물의 기운이 많은 큰 강 근처에 가서 동서남북 중 어느 방향으로 뭐 몇 걸음 걸은 뒤에 땅이 묻어야 한다고 했는데 거의 8, 9년 전에 들었던 얘기라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걸 진지하게 듣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뜬금없기도 했고 인터넷에서만 보던 걸 갑자기 이렇게 진지하게 들으니까
솔직히 좀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숙사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밤에는 사감 선생님이 감시하고 있던 터라 밤에 밖에도 나갈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거 내가 일단 가지고 있다가 내일 주말 되면은 나가서 버릴게. 괜찮아. 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 뒤에도 친구는 계속 오늘 밤이 되기 전에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고 정 안 되면 너가 감당 못하니까 기가 강한 어른에게 맡기라고 했죠. 전화를 끊은 뒤에도 이렇게까지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친구를 보며 저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성격이 사나운 사감 선생님한테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 선생님한테만큼은 절대 부탁하고 싶진 않았지만 잠깐 하룻밤만 사감실에 보관해달라고 하면은 들어주시지 않을까 싶어서 교무실로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평소 무섭기로 유명했던 그 사감 선생님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것입니다. 근데 안 믿어서 더 괜찮을 수도 있어 오히려. 그니까. 안 그래도 성격이 거칠기로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제가 부정뭉치를 보관해달라고 하니까 해줄 리가 없죠. 결국 그치. 욕이란 욕은 다 먹고 거절을 당했어요. 거절됐구나. 그대로 뒀어? 욕먹는 것까지. 욕먹고 그래도 가져가 줄 줄 알았는데. 선생님께 한바탕 혼나고 나니 제가 스스로 생각해도 이게 맞나? 라는 생각에 그냥 부적이 든 봉투를 들고 제 방으로 다시 갔어요. 솔직히 좀 현타가 오기도 했고 그냥 뭐 들고 있다가 내일 버려도 되겠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는 점점 날이 어두워지고 있던 시간쯤이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방으로 돌아가는 길 긴 복도 끝에서 저는 긴 머리의 여자와 마주쳤습니다. 그 여자는 저와 키가 비슷해 보였는데 저와 그 여자는 긴 복도의 끝과 끝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었죠. 그러다 그 여자가 갑자기 화장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순간 했나 보다. 이상했습니다. 분명 제가 다니는 학교는 남고인데 이 시간에 누구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화장실로 따라갔죠. 왜 따라가? 근데 왜 따라가? 화장실에는 아무도 없었고 변기칸 문도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잘못 본 거겠지라고 생각했고 그날따라 좀 피곤하고 석식도 좀 고르고 잠이나 자자는 생각으로 기숙사 방으로 돌아왔죠. 다음 날이 마침 주말이라 그때 빨리 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며 부적뭉치를 기숙사 방 옵장에 넣고 2층 침대 위에 올라가 핸드폰을 만지다가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깊게 잠든 것도 아니라서 조금 자고 나니 저절로 눈이 떠지더라고요. 근데 그날따라 눈을 떴는데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 보인 것은 긴 검은 머리의 귀신이 천장에 붙어 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필 제 자리는 2층 침대 위층이라서 손만 뻗어도 천장이 손에 닿는 거리인데 바로 그 천장에 긴 머리 여자가 저를 바라보며 입을 벌리고 있었던 거죠. 진짜 무슨 공포 영화에 나오는 귀신 마냥 입을 쩍 벌리고 저를 바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그걸 본 저는 온몸이 얼어붙어서 비명을 지르고 싶어도 입에서 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한참 동안 그 여자를 쳐다보다가 기절했는지 어쨌는지 저는 다시 한번 잠에서 깼습니다. 좀 전에 꿈을 꾼 건가? 하는 생각으로 일어났는데 그때 친구가 저에게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너 기 약하다고 오래 못 버틴다고. 심지어 당시 기숙사는 주말을 앞두고 집으로 간 친구들이 많아서 밤에 꽤 조용했었거든요. 제 방 선배들도 집에 가서 저 혼자였었고요. 결국 갑자기 소름이 돋아 너무 무서웠던 저는 아까 그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친구는 전 기숙사에서 못 나오겠으면 어머니와 함께 제 기숙사 앞에 와서 부적을 받아가겠다고 하더군요. 근데 하필 그땐 기숙사 문도 학생들이 나가지 못하게 잠가놓은 상태였습니다. 그치 기숙사 관리 꼭. 하죠 저렇게. 그래서 결국 기숙사 창문을 열어 창문 밖으로 봉투를 던지는 방법을 써서 그 부적 더미를 친구 어머님께 드렸죠. 한 1시간 정도가 지나고 친구가 연락이 왔습니다. 부적은 친구 어머님이 날카로운 식칼로 강하게 내려쳐서 잘게 손상을 낸 뒤에 없앤다고. 그러니까 안심해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만 부적을 손상내는 과정에서 손이 베이는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살기가 느껴졌는데 귀신이 그런 게 아닐까 어떡해. 싶더라고요. 무서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정신이 멍하더군요. 진지하게 신경 써준 친구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며 그날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지금은 거의 8, 9년이 지난 일이라 그때를 다시 생각하면 꿈인가 생시인가 싶기도 합니다. 가끔 어른이 되고 나서 사람들과 대화하며 귀신을 믿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사실 그 이후로 가위에 한 번 더 놀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딱히 별탈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다행이다. 그러니까 그때 별일이 처리를 없어서. 잘했네. 열심히 버티버를 보고 계신. 결론 버티고 온다니까 여기가 뭔가 푹버렸는데 그러게. 공포가 무섭게 잘 읽어졌는데. 아 진짜 난 좀- 너무 무서웠는데. 기분 풀어야지. 지금 너무 무서웠어 나 이번 사연. 아까 그 귀신이 너무 무서웠어. 근데 그니까. 맞아, 나 못 쳐다봤어. 근데 난 이런 적이 있었거든? 응. 내가 중학생 때 내 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꿈에서 어떤 할머니가 쪽지를 주는데 이게 되게 나쁜 쪽지라는 걸 알아. 직감적으로? 꿈에서 어. 이 쪽지를 받고 찢어서 갖다 버렸어. 응. 그랬더니 응. 이 할머니가 그렇게 찢어도 5분 뒤면 만날 거야? 이래. 무서워. 꿈에서의 체감 한 5분 정도 흐르고 나서 응. 내가 깼는데 몸이 안 움직이더라? 이게 가위인 것 같아. 그래서 뭐지? 왜 안 움직이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내 방에 베란다가 있었는데 베란다가 갑자기 싹 열리면서 어떤 여자 꼬마아이가 내 방을 이러면서 돌아다니는 거야. 뛰어다녀. 그래서 그거에 너무 놀래가지고 확 일어났어. 거실에 삼촌이 주무시고 계셨거든? 그래서 응. 삼촌한테 삼촌 나 가위 눌렸어 너무 무서워 이러니까 엄마 방 가서 자래. 그래서 삼촌이 내 방 침대에서 잤거든? 근데 갑자기 한 몇 분 뒤에 갑자기 삼촌이 이러면서 일어나는 거야. 진짜? 삼촌도 엄마. 그래서 삼촌도? 삼촌 왜 그래? 응. 이랬더니 네 방 이상하다. 나 여기서 못 자겠다. 어. 한 달 넘게 내 방에서 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진짜 그럼 너는 어디 있었어? 조지받은 백곰파의 방. 곰파야 그래서 그러면 나는- 너 아직도 그 방에서 살아? 아니 이사해 이사했어. 중학생 아. 때라고. 민수햄처럼 민수햄의 선배처럼 넘겨버렸구나. 왜 저래 쟤? 좋습니다. 다음 마지막 무서워. 사연입니다. 이 사연을 보낸 사람이 2019년에 19살이었던 그해 10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정말 정확히 기억이 나는데 학원에서 집으로 가는 지름길이 있었는데요. 저희 동네에는 박물관 사이를 가로질러서 가면 약간 더 빠르게 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박물관은 문을 닫기 때문에 주차장도 다 닫혀 있어요. 근데 이게 문을 다 걸어 잠그는 게 아니라 사람 한두 명 정도는 이제 통과해서 들어갈 수 있게 일부러 틈을 남겨둡니다. 11시가 넘으면 그 박물관이랑 박물관 주차장 그리고 주변 가로등까지 다 꺼져서 완전 칠흑같이 어두워져요. 진짜 가까이서 보는 게 아니라면 모든 게 어둠에 묻혀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나무가 우거진 곳이라 달빛도 비춰지지 않는 그런 장소예요. 제가 평생을 산 집 근처 박물관에 고작 불이 꺼져 있다고 못 지나간다? 이건 사나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죠. 완전 깜깜해서 들어갈 때마다 쫄리긴 한데 전 항상 다니던 길이니까 이어폰 볼륨을 높이고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른 노래를 깜짝아. 들으려고 폰을 만지작거리다가 고개를 살짝 들었는데 가운데 나무가 있는 사각 벤치에 누가 앉아 있었어요. 그것도 제 정면 방향으로요.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사람이 앉아 있으니까 순간 너무 당황했죠.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고 점점 가까워지니까 그게 누군지 보이더라고요. 누군가요? 웬 여고생이 앉아 있었습니다. 단발이었고 교복을 입고 있었어요. 손을 허벅지에 모은 바른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에 가로등도 없고 여고생인데 핸드폰도 안 하고 있어서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정확히 안 보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11시가 넘었는데 여고생이 여기 아무것도 안 하고 혼자 앉아 있다고? 가추천 선배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바로 여기서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일단 제가 살던 곳 주변에는
여고가 없습니다. 오. 살면서 단 한 번도 교복 입은 여고생이 박물관 근처 혹은 이쪽 거리를 지나다니는 걸 보지 못했거든요. 여기 박물관 근처에 있는 학교는 다 남중이랑 남고인데요. 그 남중 남고가 하필이면 질이 엄청 안 좋은 학교입니다. 소위 공부 못하는 꼴통들이 다니는 꼴통 학교. 오토바이가 기본 탈 것이고 담배 피는 걸 허락해줄 정도였는데요. 학교가 오래돼서 생긴 것도 아주 더럽고 교무는 사람보다 큰 쇠창살이라 감옥이나 던전 입구처럼 생긴 학교예요. 이런 무법천지 거리에 단발의 여고생이 불 다 꺼진 어둠 속에 핸드폰도 안 하고 혼자 가만히 앉아있다? 이건 분명히 제 상식 밖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사람이 진짜 꿈쩍도 안 하는 겁니다. 아니 왜 저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자세는 이렇게 꼿꼿한데? 핸드폰이라도 만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여자가 있는 걸 확인하고 슬쩍슬쩍 쳐다보면서 걸음 속도를 늦췄습니다. 마네킹처럼 정말 꿈쩍도 안 하니까 너무 이질감이 들었어요. 전 이어폰을 빼고 핸드폰을 보는 척하며 계속해서 곁눈질로 그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진짜 안 움직이더군요. 뭐지? 왜 안 움직이지? 전 저를 못 봤나 싶어서 일부러 발소리를 막 쿵쿵 내면서 걸었습니다. 불 다 꺼진 새벽의 박물관은 정말 고요했기 때문에 충분히 들릴 만한 소리였어요. 전 핸드폰을 하고 있었으니까 폰 불빛 때문에 모습이 보였을 테고 발소리도 냈으니 제가 있는 걸 분명 알았을 텐데 고개 들어서 이렇게 한번 보긴 해야 되지 않나? 하지만 돌처럼 굳은 것 마냥 정말 미동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쎄한 느낌이 들었어요. 폰을 끄고 이제는 살짝 멈춰서서 3초 정도 대놓고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있는 방향의 허공을 바라보고 있어서 분명 제가 걸음을 멈추고 자기를 보고 있는 걸 알았을 텐데 넋이 나간 것 마냥 허공을 응시하고 무릎에 손을 올린 바른 자세로 미동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딜 보는 거야? 천천히 발걸음을 떼면서 생각했어요. 이거 옆으로 지나가도 되나? 하지만 여기서 제가 돌발 행동을 했다가 저 사람 같지 않은 존재를 자극해서 불상사가 생기면 안 되니까 최대한 천천히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조심히 걸어가고 있음을 상대가 인지할 만한 속도로 아주 천천히요. 그 여고생은 저를 놀리려는 건지 여전히 꿈쩍도 안 했습니다. 숨도 안 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사람이 허공을 응시하면서 미동도 안 하고 있다는 게 절 미치게 했습니다. 그 어둠 속에 뭘 하려고 거기 앉아서 가만히 있는 걸까요? 점점 더 거리가 가까워졌고 이젠 옆을 지나가는 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식은땀이 나고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여고생과 저의 거리는 서로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있을 만큼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더 긴장이 됐어요. 그 여자의 위치는 저의 살짝 오른쪽이었습니다. 크아. 맹수와 전신의 신경을 몸의 오른쪽에 집중했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오른팔이 부들거릴 때까지 힘을 꽉 줬어요. 몸에 힘을 잔뜩 준 상태로 전 생각했습니다. 저 기집애가 날 덮치려는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면 바로 오른쪽 팔꿈치를 탁 들어서 앞면이 딱 함몰될 때까지 막 나는 폭력적인 생각을 하자마자 갑자기 그 여고생이 고개를 슥 들어서 저를 응시하는 겁니다. 그때 거리가 3m도 안 됐어요. 어둠 속에 묻혔던 서로의 모습을 명확히 볼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와, 이거 진짜. 제가 옆을 지나가자마자 이제서야 저를 봤다는 듯이 슥 하고 부드럽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이런 소리를 내는 겁니다. 이 여고생이 입을 다문 채로 어금니를 엄청 세게 부딪혀서 소리를 내는 것 같았어요. 오른쪽 팔꿈치로 때리고 나발이고 그 소리를 듣자마자 바로 속으로 주저앉아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제대로 쳐다보면 진짜 덮칠까봐 일부러 시선을 피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고개를 너무 확 돌리면 티가 날까봐 턱을 살짝 왼쪽으로 돌리고 오른쪽 눈알만 살짝 굴린 채 사시처럼 봤는데 일단 눈이 엄청 컸어요. 그걸 봤어? 응. 와, 자세히 봤네, 꽤나. 그러니까 눈이 어. 엄청 컸어. 그냥
약간 그런 느낌은 받고 있었는데 딱딱딱딱 하는 소리를 멈추고 갑자기 입만 씩 웃는 겁니다. 광대가 올라간 게 보였어요. 근데 이 미친 기집애 눈이 안 웃고 있었어요. 누가 일부러 공포스러운 상황을 연출하려고 이상한 짓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만 안 났지 속으로는 엄청 울고 있었어요. 무서워. 전 결국 떨면서 그 여자 옆을 지나갔고 이제 그 여자는 제 뒤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도저히 뒤돌아볼 용기는 없었고 몸이 얼어서 뛰지도 못했습니다. 뛰고 싶지도 않았어요. 뛰어야지. 제가 걷는 거 말고 다른 행동을 했다가 이상하게 상호작용 같은 게 걸려가지고 저 여자가 무언가 하게 된다면 전 감당할 수 없었으니까요. 이 어둠 속으로 들어온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평소에 지나갈 때도 어두워서 좀 무서웠는데 이 저 미친 여자가 있으니까 어둠이 제 시야와 정신을 압박하는 게 진짜 고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발 아무 일도 안 일어나길 빌었습니다. 그렇게 박물관 옆에 주차장 입구 개폐 기계가 보였는데요. 이제 다 지나갔다는 생각에 그 기계가 너무 반가웠습니다.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막대에 달린 빨간색 형광 스티커랑 카드 꼽는 부분 근처에 있는 빨간색 불. 그런 불빛이 보이니까 막 울컥했어요. 조금씩 속도를 내면서 걷기 시작했고 제 호흡도 빨라졌습니다. 연문 주차장 출입구에 다다랐을 때 바로 코너를 꺾어서 우사인 볼트에 빙의한 것 마냥 달렸습니다. 멀리 떨어졌으니까 이제 뒤를 돌아보거나 좀 더 멀리 가서 거길 다시 볼까 이런 생각이 들 법도 한데 진짜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밝은 빛이 가득한 곳까지 더 빠르게 가고 싶었고 그냥 바로 집까지 전력 질주해서 이불 속까지 처박히고 싶었습니다. 저 집에 도착하자마자 엄마한테 박물관에서 이상한 여자를 봤다. 방망이를 들고 같이 가보자. 그래 왜 엄마랑 가? 그러니까. 아니 근데 어릴 때는 엄마가 최고지. 그렇게 하지. 엄마가 3대 500 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개셀 수 있잖아. 엄마가 최고지. 그치. 같이 엄마 가보자 최고. 그랬는데 엄마는 거기 어두운 게 너무 무서워서 못 가겠다고 하시더군요. 전 미친 여자에 대한 그 기억 때문에 아직도 밤에 거기를 못 지나다닙니다. 그건 사람이었을까요? 그게 어떻게 사람이야. 그니까 근데 그러니까. 사람이어도 무서워 이건. 왜냐면은 어둠 속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그니까. 앉아가지고 와, 이러고 있어요. 이빨 소리. 개무서워, 개무서워. 너무 추웠던 거 아닐까 근데. 추운 것이요. 사실은 약간 타여가지고 혼자 울고 있었던 거지. 아, 근데 왜 눈만 안 웃었지? 그니까 눈이 얼은 거지 너무 추워가지고. 이제 내 이야기 모두 4개를 다 읽었으니까 여기 네. 하나를 정하도록 합시다. 무서웠던 거? 무서웠던 거. 제일 우승 사연을 이제 골라보자. 저는 부적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아, 지 거잖아요. 자전이가. 뭐 짓고 고르지 말라는 법은 없었잖아요. 근데 나도 내게 제일 무서워. 너희들 괴담은 근데- 허접이야. 님들 우리 사연 고를 때 본인이 읽었을 때 가장 무서웠던 거 고르는 게 아니었나요? 그게 난 부적이었고 너는 네 거였고요. 아니면 귀여운 시청자 언니? 투표를 받을까요? 지금? 좋습니다. 각 방에서 시청자 좋아요. 투표를 받아보겠습니다. 오케이. 아, 진짜 네. 진짜. 추천기. 자기 것도 포함해서요? 네. 종료. 정려. 다들 어떤 사연이 제일 많이 표를 받았나요? 저희 방은 부족 공포입니다. 오. 상당히 무서웠나 봐요. 오. 풍냥이는? 저희 방은 놀이공원입니다. 뭐야! 지지해줬잖아. 육수 투표 나가라. 아 갑자기 다른 니네남들한테 방도 서운함이 투표 느껴지네. 있었어요. 역시 기대감 객관하는 서운함. 꿀벌. 어쨌든 곰파는? 저희 방도 부적이요. 우리 방 뭐야? 니가 방만. 혹시 독쌤방도 어떻게 됐어요? 우리 방은 여고생 귀신이 당연히 우승했죠. 아니 대남들 감사합니다. 우승 곰파의 부적 사연이 우승하는 걸로. 와. 와. 좋습니다. 변절자들 기억할게요. 그 부족 공포에다가 투표하신 변절자 녀석들. 일로 오십시오. 자리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재미가 있었다. 있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그다음에는 여기까지. 맞아, 여기까지. 여기까지. 와. 네,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무서웠어. 나 무서워서 땀 흘렸어 지금. 어, 와. 땀